자, 이때는 반드시 합장을 하셔야 됩니다. 합장을 해야만 손에서 출발한 힘이 견갑골로 전달이 돼요. 손 다 떼보세요. 그러면 견갑에 힘이 풀립니다. 다시 손 꽉 쥐어보세요. 그럼 뭔가 몸 어느 부위인지 잘 모르겠지만 특정 부위에 힘이 딱 들어가거든요. 다시 손 한번 떼보세요. 그리고 합장해보세요. 합장을 약간 세게 해보세요. 그럼 몸 쪽에 힘이 들어가요. 그때 견갑골에 힘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인헤일 업독. 업독의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업독은 후굴이죠. 후굴은 반드시 장요근이 이완해야 됩니다. 장요근을 이완하기 좀 더 좋은 자세는 뒤꿈치를 수직으로 세우는 거예요. 오이차. 그리고 허벅지를 떼세요. 뒤꿈치를 세우고 허벅지를 떼고 눈으로 천장을 보세요. 이러면 장요근이 이완합니다. B. 다리 펴고 돌리기. 오른쪽 준비. 인헤일 업. 발끝까지 뻗어내야 됩니다. 발끝까지. 발에 힘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죠. 발이나 손이 공중에 떠 있을 때는 반드시 먼쪽 관절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엑세일 원 크게. 원 크게 그려서 다리가 20도 신전할 때까지. 제가 왜 공중에 떠 있을 때 손이나 발에 힘을 주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우리가 서 있잖아요. 이때는 발이 지면에 닿아 있잖아요.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몸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운동을 할 때 어떤 동작은 발이 위로 들어 올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몸에 힘이 빠져요. 그때 몸에 힘을 주려면은 발바닥에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돼요. 근데 자세상 발끝으로 포인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몸에 힘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발끝 포인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라바드라사나 B 했었죠. 손 힘 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견갑이랑 척추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단단히 줘야 되고 다리도 발도 힘을 단단히 탁 줘야 되는 거죠. A가 팔꿈치, B가 팔 펴는 거였잖아요. C랑 D도 있습니다. 똑같이 하는데 C는요, 그냥 팔꿈치 A처럼 자세 만든 다음에 다리만 수직으로 들어주시면 돼요. D는 팔 펴고 다리 들기. 이렇게 하면은 중둔근 힘이 정확하게 들어오거든요. 중둔근이 보통 짝짝이에요, 사람이. 중둔근이 딱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은 이 중둔근이 안정화, 척추 안정화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양쪽 중둔근만 정확하게 딱 맞춰 놓으면은 그 다음에 척추가 자동으로 더더덕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측만증이 없어지거든요. 보통 다 측만을 가지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 동작을 하면은 측만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히 중둔근 강화되면 후굴하는데 엄청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후굴의 수련에 되게 드라마틱한 개선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C, 팔꿈치, 다리 들기. 인헤일 오른쪽. A 자세를 만든 다음에 다리를 수직으로 올려주세요. 수직으로. 그럼 다리를 아마 얼마 못 들어 올릴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목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손끝엔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셋, 넷, 다섯. 엑세일 내벽이기. 자, 셋. 자, 왼쪽 하기 전에 잠깐 저를 보세요. 목은 끝까지 돌려주셔야 돼요. 여기 보고 있다가 하면은 정면이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 둘, 셋. 더 이상 돌릴 수 없을 때까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오른쪽 할 때랑 왼쪽 할 때랑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겁니다. 다 끝났어요. 인헤일 왼쪽. 수련하는데 약간 숨이 차야죠. 딱 수업이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쉽고 쉽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효율적으로 그냥 뭐 따라만 하면 되니까요. 효율적으로 측만이나 뭐 불균형 같은 것들 교정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현장에서는 2시간을 꽉 채우지만 제가 혼자서 수련할 때에는 한 2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 정도로 가볍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운동도 그렇고 수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몸에다가 신호를 전달할 때 또렷하게 짧고 굵게, 뭐 길고 굵게 하면 그건 선수지만 우리 일반인이니까 짧고 굵게 확실하게 주고 일주일 푹 쉬어버리는 게 차라리 좋아요. 근데 내가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하고 주 6회 수련한다. 그러면 뭔가 수련이 강도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간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몸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가원 나가서 수련할 수 있다는 거랑 수련이 잘 되고 있다는 거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3일, 4일 그냥 푹 쉬어버리는 게 좋아요. 근데 당연히 레퍼토리를 다양하게 가져가야겠죠. 오늘은 헬스하고 내일은 요가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준비? 인헤일 업. 바드마를 할 때 내가 상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드마 할 때에는 척추가 앞으로 구부러지기 아주 쉽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구부러지는 순간 척추에 붙어있는 근육의 스위치가 다 꺼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는 토크가 반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세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육도 동원하지 않으니까 효과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뭘 상상하셔야 되냐면 척추뼈대가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그 척추뼈대가 겹겹이 잘 쌓여져 있다.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약간 굴곡한 상태가 아니라 약간 신전한 상태로 잘 겹겹이 쌓여 있다 라는 상상을 잘 하실 때 그때 척추의 위치는 척추의 내재성 근육을 가장 잘 동원하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몸을 구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배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구부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운동 중에 구부리는 운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척추를 약간 신전해야 돼요.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무조건 신전하셔야 돼요. 심지어 이 종아리 운동할 때도 신전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인헤일 업. 척추를 잘 쌓아내셔야 됩니다. 내려놓고 다리 펴세요. 지금 총 3번 했죠. 두 번째까지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때 여러분의 시선은 아래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세 번째는 뭐 위를 보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저렇게 상상하셔야 된다 말을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전부 다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척추예요. 그래서 무조건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다 위에 보고 하거든요. 그리고 힘들 때 오히려 위에 봐요. 선수들은. 일반인들은 다 아래 봐요. 그렇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몇 가지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은 왜 선수들이 힘들 때 위를 보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야 힘든 상황에서도 똑같은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만 힘들어 버리면 그냥 모든 퍼포먼스가 다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전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척추를 잘 쌓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5개 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바닥 찍어야 됩니다. 셋, 넷, 다섯. 엑세일 잠깐 휴식. 수련을 이렇게 강도 높게 하기가 좀 쉽지 않죠. 기존 요가에서 강도라 하면 더 많이 비틀고 더 많이 꺾고 더 많이 아픈 걸 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강도의 개념이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근육의 힘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그 근육이 쓰는 그 신호가 뇌에 정확하게 입력이 될 때 그걸 강도라고 부르는 거죠.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줘야죠. 기본으로.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늘지 않습니다. 이 운동을 하면 감각이 전달되거든요. 지금 다 느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뇌에 정확하게 입력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감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체감각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력이 늘어요. 허리를 꺾으면 통각이 올라와요. 근데 똑같은 감각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했다고 착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실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의 종류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스트라사나는 팔 아래로 뻗는 거죠. 소흉근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소흉근 스트레칭 동작이에요. 카포타사는 팔 위로 들고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전거근 스트레칭하는 동작이에요. 카포타사나 A는 팔꿈치가 바닥에 닿아야 됩니다. 힘이 여기서 출발해야 되고요. B는 손바닥에서 힘이 출발해야 돼요. 근데 팔꿈치 안 닿겠죠? 그럼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냥. 정수리 바닥 터치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인헤일, 엑세일 내려가서 손으로 바닥 터치. 굿. 굿. 천천히 맡겨요, 몸을. 굿. 숙련자분들 카포타사는 A. 팔꿈치로 바닥 밀어내기. 팔꿈치. B. 손바닥으로 밀어내기. 손바닥. 굿. 인헤일 업. 오케이, 좋았어. 기다리세요. 박수. 집에서는 절대 못하겠죠? 집에서 하지 마세요. 하다 허리 나갈 수 있어요. 지금 몸을 이렇게 강도 높게 풀 수가 없어요, 집에서는. 집에서는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서 하니까. 카포타사나 같은 건 여기서만 하셔도 많이 늘어요. 집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강도 높게 너무 많이 했으니까. 집에서 추가로 이 정도 강도로 또 하시려고 하면은 아마 다음 주 주말에 오셨을 때 너무 힘들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제가 볼 땐 잘 주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수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면. 자세를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이렇게 6개 하는 거예요. 하나, 대신 빨리 가면 안 돼요. 정지해야 돼요.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제가 군대 갔을 때는 항상 여기 터치하라고 해서 제가 터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맨날 얻어맞았는데 그게 사람 신체 비율마다 안 닿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안 닿는 사람이어가지고 맨날 맞았거든요. 4회 반복 1회를 하는데 제가 하나라고 하면 한 번씩 움직이시면 돼요. 둘, 셋,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걸 왜 하냐. 발이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굴곡신전을 하잖아요. 이러면 장요근이 활성화돼요. 근데 지금 복근의 힘도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복직근도 활성화돼요. 그런데 장요근과 복직근은 요추를 매우 안정화시켜주는 수직 안정자로서 기능하거든요. 그 두 개를 동시에 활성시켜주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 두 근육을 같이 활성화시켜주는 자세가 이건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헬스장 가면 되게 좋은 기구가 있긴 한데 그것도 막 흔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맨몸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동작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셔도 허리가 아플 일이 없어요. 영원히 안 아픕니다. 집에 가서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하겠죠. 여기서 같이 해야죠. 자, 누워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쭉 뻗으셔야 돼요. 쭉 뻗어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잠깐 휴식. 이게 맨몸 운동 중에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장요근은 다리의 기초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의 움직임이 시작할 때 가장 몸 쪽에서 출발하는 근육이에요.
몸쪽에서 힘이 출발하는 그런 근육인데 이 장요근의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요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달리기가 겁나 느려져요. 가끔 뛰실 때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그때가 장요근의 스위치가 꺼져 있는 아주 재수없는 날입니다. 운 좋게 뭐 켜져 있을 수도 있고 꺼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몸이 되게 가벼워요. 그게 기초 근육이 활성화되는 때 몸이 무거워요. 그건 내가 피로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초 근육의 스위치가 꺼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냥 스위치를 켜는 방법만 알면 나는 항상 가볍게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올리기 직전까지 준비된 숙련자분들부터 인헤일 업. 머리서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 파드마에서 제가 척추 겹겹이 잘 세워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척추를 잘 세워야 됩니다. 절대 등이 둥글게 말리면 안 돼요. 등이 둥글게 말리면 절대 못 올라와요. 척추를 먼저 세워야 돼요. 척추를. 특히 흉추가 펴져야 돼요. 흉추가. 미나쌤 발간적 골반 너비. 다시 붙여보세요. 천천히 내려와서 휴식. 여러분 거꾸로 세워놓으면 몸이 쉬어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때 다리를 살짝 뗐다가 다시 붙여놓으면 그래도 틀어진 게 약간 돌아옵니다. 왜냐면 다리를 붙일 때 근육이 되게 긴 근육이거든요. 근데 그 긴 근육들은요 큰 토크를 만들어내긴 하지만 미세 조율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리 살짝 떼면은 미세 조율 근육이 활성화돼요. 다시 붙이면은 다시 큰 토크가 만들어져요. 근데 애초에 붙여놓고 올라와 버리면은 그냥 휘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뗐다가 붙였다, 뗐다 붙였다를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오른쪽 가요. 왼쪽 가요. 다시 정면으로 와요. 그리고 뛰었다가 돌아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목표는 5개. 준비. 시작. 이 자세가 일단은 정수리가 바닥에 닿아 있으니까 이 두개골도 척추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두개골에서 접지가 일어나면 무조건 척추 근육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코어 근육을 되게 많이 동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횡방향으로도 많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몸통에 있는 근육이 앞쪽 뒤쪽을 전부 다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제가 교육을 했을 때 특징이 뭐였냐면 처음에 완성 자세가 아예 안 나오잖아요.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한 달 뒤에 그냥 돼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굴러도 효과가 좋거든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냥 뛰기만 하면 돼요. 자세를만 만들어도 돼요. 상상만 해도 돼요. 그래도 늘어요. 그래도. 그래서 참 편하다. 제가 수업에서 이런 자세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하지 않으면 영원히 완성이 안 되는 자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깊은 후굴 같은 거. 그런 거 제가 그냥 좋은 동작들만 몇 개 넣고 나머지는 아예 넣지 않습니다. 혹은 전갈 자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세들은 한 번 안 되는 사람은 영원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 했던 자세들은 되게 몸에도 힘이 잘 들어가면서 아무렇게나 막 했는데 그냥 어느 날 돼요. 저는 그런 자세들을 수업에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선수들은 당연히 어려운 거 해야겠죠. 근데 여기 뭐 선수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수업에서 할 수 있는 동작과 엘리트 선수들이 하는 동작은 전혀 다르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